그 무서운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온 날은 원래도 좋았던 적이 없던 집에 그나마 있던 맛난 음식을 먹는 즐거움마저 빼앗기는 날. 그 둘의 동태를 살피다 여차하면 맨발로 뛰어나가 아빠를 괴물로 여기는 아이로선 도저히 할 수 없던 일을 좀 해달라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웃집 아줌마의 도움을 청해야 할 그런 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분 단위로 먹으며 숨을 죽여야 하는 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지는 일에 매분 매초 촉각을 세우고 대비한다는 건 아이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으로서도 쉽지 않을 일이다. 대화라 부르기도 민망한 할머니와 아빠의 몇 마디 주고받음이 갑자기 욕설과 고성과 폭력 직전으로까지 바뀌어 가는 과정은 내가 그때까지 우리 집 창을 통해서만 보고 느낀 사계의 변화보다도 더 뚜렷하게 갑작스러워. 아무리 셀 수 없이 여러 번 겪었어도 절대 익숙해질 수는 없었고 매번 새롭게 무서웠다. 대비할 방법이라든가 내 방을 제외한 피신처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의지할 곳이라곤 그저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아니면 우주의 기운이라도, 아무튼 누구 위대하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도와줄 거라는 나의 근거 없는 믿음과 또 실제로 도와줄런지 알 수 없던 옆집 어른들 뿐이었다. 이미 있는 밑반찬도 많은데 굳이 새로 해줘야 한다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고 해줄 거 다 해줘 놓고서는 아이고 로 오늘 띄우면 시작되는 이 개싸움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 않을 텐데 기어코 시작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할머니는 또 친구 아들과 아빠와의 비교를 시작했다. 아이고 인숙이 아들은 인숙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막 자랑하고 그 집 며느리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인숙이 년 여상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없는 년이 무슨 복을 타고나 그렇게 잘 살고, 너는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줘도 이렇게 내 속을 썩이고, 인숙이 년은 지 아들한테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여왕처럼 모시고, 아이고. 아, 또 시작이네 저거.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자식 말하는 것 좀 들어보소. 애미한테 저거라니? 이 나쁜 놈아. 이놈이 김영김씨 지긋지긋한 년놈들. 네 딸년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이 거지같은 집구석.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네 팔자 꼰 거지 누가 그랬니? 네가 내 인생도 다 망쳐놨잖아 이 시발년아. 그래놓고 왜 나한테 지랄인데. 이 개족같은 년아. 아이고 아버지 난 억울해서 못 살아. 나 좀 데려가서. 사람을 작작 좀 괴롭혀. 아주 지겨워 죽겠어. 어떤 미친 여자가 네 성질을 다 받아주고 나랑 살겠니? 어우 징글징글한 년. 끝까지 지랄이야. 여기에서 참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이 매번 되풀이 되던 장면의 끝은 언제나 아빠가 자기 앞에 놓인 어떤 물건을 할머니 방 쪽을 향해 집어 던지며 폭력 직전까지 갔다 길어진 싸움에 할머니가 진심이었을 땐 아빠가 나를 데리고 나가 큰 고모 집에 떨구고 가버리거나, 할머니가 그냥 한 말이었을 땐 자기 혼자 쌩 하고 나가버려 한 달 정도 집에 오지 않는 그런 언제나 똑같은 결말이었는데, 어째서 다른 학습 능력은 있던 내가 이 루틴은 학습하지 못해 매번 가슴을 졸이고 매번 무서워하고 매번 이웃집에 뛰어가 문을 두드리며 아줌마 저희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빠가 할머니 막 때려요. 라고 소리칠 준비를, 마음을 하고 먹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아빠가 집에 오면 나는 내 전용 난민 가방에 속옷과 옷까지 책 등등을 챙겨 내 옷장 안에 넣어두는 게 버릇이었다. 둘이 분명 싸울 테고 분명
네 딸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할 텐데 어차피 나가야 한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나가야 싸움이 더 크게 번지는 일이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내 나름의 고육지책이었다. 가정 불화의 경험자, 거의 반 전문가로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마주치기만 하면 맨날 죽이네 살리네 싸우면서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산다는 어른들이 말은 진심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인정하기 싫어 아닌 척하고 있는 비루한 변명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정말 징그럽게 싫은데 자식들 미래에 정서에 피해갈까봐 억지로 꾸역꾸역 살고 있는 내 맘을 네가 알아? 라고 하겠지만 아니, 진정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든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평화롭고 안정된 편부모 가정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아. 실은 이혼녀 이혼남 타이틀이 두려운 거라고. 편히 살다 경제활동에 내몰려 하루하루 허덕이는 삶이 될까 두려운 거라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색안경을 끼고 손가락질하는 사회가 잘못된 거고 그런 이유로 너를 차별하는 사람들 따윈 네가 먼저 버리고 좋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자식을 가르칠 인격이 못 되어 그런 거라고. 실은 당신 마음속에 이혼 가정을 무시하는 기운이 서려 있어. 남들도 그럴 거라 지레 짐작하는 거라고. 결국 자신을 위해 그런 거면서 애먼 자식들 이름을 판 거였다고 그냥 인정해.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아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겨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제발 좀 자꾸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다고. 할머니도 무섭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무서움, 감당할 수 있다 증명된 무서움만 느끼고 살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 세상 모든 잡귀들에게도 빌었는데 내가 겪은 한 신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내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즐기고 있다고도 생각되었다. 정말 즐거워서 즐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었어. 그 거지 같은 거라도 지푸라기처럼 잡고 늘어져 공허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학적이고 거의 변태적인 자기 만족의 의미로서의 즐김. 제발 좀 아빠를 버리라고. 그런 아들한테 새 반찬도 해주지 말고 새 사업 자금도 대주지 말고 자꾸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제발 좀 버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네가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무리 그래도 내 외아들이야. 그래 놓고선 또 온 동네방네 전화를 걸어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쏙 빼고 아들이 방금 하고 간 피류나 짓에 또 살까지 붙여 비운의 여주 드라마 찍느라 바쁘고. 내가 개인적으로 큰 고모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처음 전화를 걸어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아들 욕을 하고 동조와 위안을 얻어내놓고 또 막상 결정적인 순간엔 아들 편을 들어 큰 고모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할머니를 보며 큰 고모의 심정이 이해가 갔고 큰 고모가 나중에 왜 할머니와 인연을 끊겠다 한 건지도 매우 잘 알겠었다. 요령도 멋도 없는 무대뽀 무식한 표현법 내 아빠도 세상 사람들은 폐류나 라 무작정 손가락질하겠지만 솔직히 크면 클수록 나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갔고 우리나라에 이제는 흔한 독거노인 이야기의 반 이상은 오죽했으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다.
나에게 또 허구한 날 아빠 욕을 하고 아무 타격 없는 제3자인 내가 옆에서 들어도 지겨울 정도로 다른 집 아들들과 비교를 해대고 어쩌다 집에 온 사람을 들들 볶고 내가 아빠에게 갖는 막연한 공포심의 칠알은 사실 할머니가 나에게 심어준 거라고 나는 이제 와서야 생각한다. 무섭고 거칠고 어쩌고 한 건 다 사실이지만 철이 들고 난 후에 직접 겪은 아빠는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그 정도까지의 인간 말종보다는 조금은 나은 인간이었으니까. 내가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만약 인간 말종이 정말 맞다면 도대체 그걸 왜 자꾸 싸고 돌며 받아주는 거냐는 거다. 제발 좀 버리든가. 자꾸 옆 사람들에게 아빠 욕을 하며 신세 한탄을 하지 말든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다, 제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다. 아니, 나는 진심 할머니가 그걸 즐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죄를 저지르면 나는 감옥에 집어넣을 거고 인성이 될성 부르지 못하다는 게 강력히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좋은 엄마 노릇을 해도 아빠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그딴 애는 내 인생에서 과감하게 버릴 거야. 그걸 정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하지 못하겠다면 그럼 할머니 혼자 가학을 즐기고 할머니 혼자 견뎌. 할머니는 그런 자식을 낳고 그렇게밖엔 키우지 못한 원죄라도 지었지. 옆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왜 같이 견뎌야 하는데? 할머니는 잘만 포장하면 그럼에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눈물겨운 모정 어쩌고 하는 타이틀이라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린 옆에서 먹다 뱉은 감정 쓰레기만 받아내고 무서워 덜덜 떨고 도대체 뭘 얻는데. 뭔 짓을 해도 좋으니 제발 양자택일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야? 제발 깔끔하게 택일해. 에이, 한 번 품어주기로 결심한 거면 옆 사람들에게 자꾸 자식들 욕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스스로 감당한다. B. 도저히 아니다 싶은 싹수가 노란 자식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과감히 마음에서 버린다. A. 아무리 밉고 싫어도 내 자식의 엄마 아빠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고쳐서 쓰고 좋은 점을 보려 노력하고 자식들에게 배우자 욕을 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않는다. B. 도저히 수용 불가한 인간 쓰레기 구제불능이라 판단되면 깔끔하게 내 삶에서 걷어내고 그에 따르는 결과적 어려움, 그게 경제적이든 사회적 편견이든 당당히 감내하며 드디어 얻게 된 자유와 평안함에 감사하며 이제부턴 자식들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노력을 한다. 스스로 선택을 내리고 깔끔하고 당당하게 사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 평생 질질질질 끌려다니며 옆 사람들의 삶까지 볼모로 잡아 지옥으로 밀어넣을 권리를 당신에게 준 건 도대체 누구인데? 어디 내가 그 사람 좀 한번 만나보게. 정신이 온전하고 영혼이 건강한 편부모 가정이 한 명도 모자라 2명 다 제정신이 아닌 명분만 부부, 부모가 유지하는 척하는 허울뿐인 가정보다 훨씬 건전하다는 걸 직시하고 인정하고 버려 마땅한 사람은 버려 제발.